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식용 유지의 자동산화에 대한 문제예요. 자동산화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값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값들이 지방의 산패와 관계가 있었죠?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과산화 물가였어요. 과산화 물가는 지방이 산패되면서 어떤 특성이 있었죠? 처음에는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값이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죠. 비례하는 값이 또 뭐가 있었죠? 산가. 산가는 지방의 산패가 진행될수록 더 값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반비례하는 것도 있었어요. 반비례하는 건 뭐랑 반비례했었죠? 요오드가랑은 반비례했습니다. 요오드가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값이 커지는데 지방산패의 경우 처음에는 지방산패가 안 일어났을 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가 나중에 지방산패가 일어날수록 불포화 지방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요오드가는 처음에 컸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1번에 과산화 물가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공액형 이중결합은 뭐죠? 공액형 이중결합은 일반적으로 공액형 이중결합 형태로 있지 않은데 자동산화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 사이에 탄소가 2개 존재하는 공액형 이중결합 형태를 가진 화합물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 요오드가는 어떻다고요? 증가하지 않고요.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산가는 증가한다고 했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카로테노이드 중에 잔토필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카로테노이드 중에 잔토필에 해당되는 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잔토필의 특징 먼저 같이 살펴보시면 잔토필이라고 하는 건 카로틴 중에 산화가 일어나고 에탄올에 잘 녹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루테인이 있고요. 루테인 많이 들어보셨죠? 제아잔틴, 또 크립토잔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보기 중에는 어떤 게 해당되겠어요? 2번에 나와 있는 크립토잔틴이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루테인과 제아잔틴 또한 잔토필 그룹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물에 녹고 가열에 의해 쉽게 응고되는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알부민부터 볼게요. 알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계란의 흰자와 또 우리의 혈장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혈장에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요. 자, 계란 흰자를 생각해 볼게요. 계란 흰자는 가열에 의해서 쉽게 응고됩니다. 맞는 설명이겠죠? 즉 알부민이 정답이에요. 그럼 다른 단백질들은 왜 보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타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엔 잘 녹아요. 하지만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아니고 알부미노이드는 중성 용액에 잘 녹지 않아요. 물은 중성을 띠죠.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글루텔린 또한 물에 잘 녹지 않고요. 약한 산성이나 또는 알칼리 용액에 잘 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서로 다른 형태의 크기를 가진 복합 물질이래요. 비뉴턴 액체의 흐름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뉴턴 액체와 비뉴턴 액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턴 액체와 비뉴턴 액체를 구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단 속도와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두 가지 그래프에 있어서 이렇게 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게 뉴턴 액체였습니다. 자, 근데 어떤 액체의 경우엔 좀 끈적끈적한 액체 또는 반고체의 경우엔 이렇게 비례하는 성격을 띠지 않고요. 이런 형태를 띠거나 이런 형태를 띠거나 또는 이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걸 우리 다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우리 비뉴턴 액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뉴턴 액체의 경우에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저항성을 어떤 값으로 나타내냐면 점조성으로 나타냅니다. 선생님, 이런 흐름에 대한 저항성은 점성 아닌가요? 점성은 뭐에 대한 값이겠어요? 뉴턴 액체에 대한 값이고 비뉴턴 액체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저항성을 점조성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바이젠베르크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젠베르크 효과는 뭐였죠? 연유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커 또는 그릇에 연유를 잘 넣고요. 이거를 막 교반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교반을 시키면 액상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연유와 같은 애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위쪽으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현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유와 성질이 비슷할 것 같은 애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연유랑 꿀은 비슷할 거고요. 녹아있는 치즈도 비슷한 성격을 띨 거예요. 나토는 연유랑은 물리적 성질이 좀 달라 보이죠. 정답은 4번 나토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까요? 소비자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래요.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개선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관능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소비자의 선호도를 평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묘사 분석이나 특성 차이 검사 또는 차이 식별 검사 이러고는 훈련된 패널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훈련된 패널처럼 다 까다롭게 관능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훈련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곤 합니다.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기호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기호도 검사는 특정한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도를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비타민 B2가 알칼리 환경에서 광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두 가지 환경에서 광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광분해가 잘 되는데 알칼리 환경에서도 광분해가 되고 산성 환경에서도 광분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조건에서 광분해가 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이름이 좀 달랐어요. 산성에서 광분해 될 때는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었죠? 루미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타인 것 같아요. 루미크롬이라는 물질, 4번에 나와 있는 물질이 산성 환경에서 생성되었고요. 알칼리 환경에서는 몇 번에 나와 있는 거죠? 1번에 나와 있는 루미플라빈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산성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알칼리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구별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텍스처 프로파일로부터 알 수 없는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텍스처 프로파일은 뭐였죠? 이런 그래프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그리는 first bite, 처음 씹을 때, 두 번째 씹을 때 라고 나온 게 텍스처 프로파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식품의 텍스처에 해당되는 탄성, 저작성, 부착성을 알 수 있죠. 안정성은 이 텍스처 프로파일로부터 알 수 있는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고구마나 밤의 과실 통조림에서 회색의 복합염을 형성해서 흑청색이나 청록색으로 변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구마, 밤 등의 통조림 식품을 먹게 되면 어떤 경우에 과일이 흑청색이나 또는 청록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변한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통조림에 주목하시면 좋겠죠. 통조림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 성분은 뭐예요? FeEW. 탄닌 성분. 이러한 고구마나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제2첨염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이 감을 칼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깎아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감이 칼로 자른 부분에서 흑변합니다. 검은색으로 변해요. 갑자기 변하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에 있는 탄닌 성분이 제2첨염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식용유지의 과산화 물가 80ml 당량이래요. 밀리 당량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익숙한 건 뭐예요? 밀리몰 또는 몰 농도입니다. 자, 이 당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몰수가 아니고 원자가로 나눈 값을 의미해요. 이거 개념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울 텐데 밀리 당량과 밀리몰은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다르겠죠. 과산화 물가의 경우엔 과산화 물가를 측정하는 여러분 실험을 했으면 좀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텐데 실험에 있어서 어떤 물질이 사용되냐면 소디움, 사이오,
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1대2로 반응을 해요. 1대2로 반응을 한다는 건 얘가 80ml 당량이라고 해도 실제 몰수로 했을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산의 물가의 경우 밀리 당량을 밀리몰로 변환하기 위해선 값을 반으로 나누어 줘야 되고, 이번 문제에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40ml몰은 아니겠죠. 이게 예를 들어 100ml 당량이면 50일 거예요. 50ml 당량이면 25, 40ml 당량이면 20ml per kg일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뭐였죠? 비효수적인 갈변 반응 중 하나죠. 뭐와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당에 있는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가 반응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이죠. 이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여러 휘발 성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피라진류 나올 수 있고요. 향 성분, 휘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피롤류도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 성분이고 휘발 성분이죠. 그리고 옥사졸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테르류는 뭐예요? 에스테르류는 유기산이 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방향 쪽 물질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야르 반응은 뭐랬어요? 당의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가 반응하는 거였죠. 에스테르, 유기산과 알코올이 반응하는 에스테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알칼로이드계 쓴맛 물질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카페인, 쓴맛 물질 맞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번에 나와 있는 테오브로민은 뭐예요? 카카오에 함유되어 있는 쓴맛 물질. 3번에 나와 있는 퀴닌은 키나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쓴맛 물질. 피네는 뭐냐면 인공 향료로도 쓰이고요, 또는 살충제로 쓰이는 성분으로 알칼로이드계 쓴맛 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피넨이고, 알칼로이드계 쓴맛 물질로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퀴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알라닌이 스트레커 반응이래요. 스트레커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마이야르 반응 중에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커 반응을 거치면 무엇으로 변하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스트레커 반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급의 알데하이드와 뭐가 생성돼요? CO2가 생성되죠?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커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바뀌는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바뀌어요? 알데하이드와 CO2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 기출 문제에서는 CO2가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라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황산구리에 알칼리 용액에 넣고 가열을 했어요. 붉은색 침전이 생기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붉은색 침전이 생기는 건 뭐예요? 환원이 됐다는 거죠. 환원이 됐다는 건 뭘 이용했다는 거예요? 환원당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중에 환원당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마이토우즈 환원당 맞죠? 수크로우즈 환원당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당류와 이당류 중에 뭐만 비환원당이에요? 수크로우즈만 비환원당입니다. 락토우즈 환원당, 글루코즈 환원당이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환원당이 어떤 개념인지, 비환원당이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KOH. 이거 어디서 나왔었죠? 비누화 값에서 나왔습니다. KOH를 첨가했을 때 글리세롤은 뭐예요? 우리 중성지질의 백본을 형성하는 거. 글리세롤에 이렇게 페리엑시드가 있으면 중성지질이죠. 글리세롤을 형성하지 못하는 지방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글리세롤 백본에 R1, R2, R3 있는 걸 중성지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KOH를 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글리세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요. R1에 K, R2에 K, R3에 K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글리세롤만 형성이 되죠. 중성지질은 맞죠. 인지질도 맞습니다. 글리세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팔미틴도 중성지질을 포함하고 있죠. 라이코펜은 글리세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글리세롤이 라이코펜에 없는데 글리세롤 형성하기는 어렵겠죠. 정답은 4번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성분인 라이코펜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유 단백질 간의 이황화 결합이에요. SS 결합을 촉진시키는데 관여하는 거 잘 알고 있죠. 뭐가 이러한 이황화 결합을 촉진시켜요? 설파이드리기. 어떤 거예요? SH가 나중에 모여서 이황화 결합, SS 결합을 일으킨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 다른 보기도 볼게요. 이미다졸은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N이 있고요. N이 있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 H 있는 게 이미다졸기. 페놀기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벤젠링에 OH 있는 게 페놀기, 알키기는 여러분 R로 표기하는 게 알키기였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정답은 1번 설파리하이드리기가 이황화 결합을 촉진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네요. 카레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카레의 성분, 색소는 뭐예요? 커큐민이죠. 정답은 쉽게 구했을 거고 정답률도 굉장히 높죠. 1번에 나와 있는 안토시아닌은 잘 알다시피 꽃이나 과일, 플라보노이드 색소고, 3번에 나와 있는 탄닌은 떫은 맛, 어디서? 감에서 떫은 맛을 내는 페놀 화합물이고, 카테킨도 떫은 맛인데 카테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녹차에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정답은 카레와 연관시킬 것은 커큐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가열조리한 무의 단맛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양파에 대해서 문제를 냈었어요. 양파에 있어서 정답은 프로필 메르캅탄이었습니다. 양파도 원래는 매운맛 성분이 나는데 양파를 가열하면 단맛 성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이유가 프로필 메르캅탄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양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필 메르캅탄과 더불어 메틸 메르캅탄이 나와요. 따라서 무에서도 단맛이 내는 건 메틸 메르캅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 이 단맛 성분인 메틸 메르캅탄은 동시에 우리 입냄새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냄새가 많이 역한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1번에 나와 있는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 내는 애, 2번에 나와 있는 아스팔탐은 감미료 중 하나죠.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필로둘신 역시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 메틸 메르캅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포도당이 아클리콘과 에테르 결합을 한 화합물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당을 포함해서 당이 에테르 결합을 할 경우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글라이코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통칭하면 글라이코사이드래요. 결합 방식을 얘기하면 글라이코사이드입니다. 근데 특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은 영어로 하면 뭐죠? 글루코즈죠. 따라서 정답은 글루코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에 이건 뭐겠어요? 갈락토즈가 결합한 방식이겠죠. 4번은 리보오즈가 결합한 방식일 거예요. 1번과 2번이 조금 헷갈렸을 텐데 포도당으로 특수하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저소득층, 특히 미국에서 예전에 발생했던 건데 유행병으로 알려진 질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발견된 비타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를 주로 먹으면 병이 생길 수 있대요. 뭐가 부족해서 병이 생길 텐데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나이아신입니다. 이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아신은 우리가 식품에서 직접 섭취하기도 하고요. 또는 20가지 아미노산 중 하나죠.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트립토판에서 나이아신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면 나이아신도 부족하고 트립토판도 부족해요. 따라서 나이아신이 더 생성되지 않고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의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2회, 2019년 4월 27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조금 어려웠거나 아니면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